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이 총 4개 항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합의 이행을 위한 북미 간 후속 논의도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개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한 12초 악수, 이 역사적인 첫 장면을 어제 봤는데 김열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인상 깊은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죠.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초, 13초 이렇게 손잡은 장면도 있고, 또 두 분이서 산책하는 장면도 있고, 또 이제 산책 끝나고 나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장면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첫 장면보다는 오히려 합의문에 서명할 때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한마디씩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네. 그것이 저한테는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순간이라고 앞으로 보는데요.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세계는 중대한 네.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장면이 어제 그렇게 두 정상이 만났던 그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장면이자 말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세상은 중대한 변화 보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이 사실 어제 가장 주목됐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70년간의 적대적 관계의 고리를 어제 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차 위원님은 어떤 장면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얘기한 이 중대한 변화,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쪽으로 이끌어질지를 봐야 될 거예요. 앞으로요? 예, 사실은 두 개의 중위법적인 용어가 동시에 있어요. 중대한 변화라는 건 결국 북한의 이제 완전한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이제 강조를 했지만 조기 비핵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그 다음에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이것들이 이제 합의 내용의 요약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 순서는 이제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그다음에 비핵화 부분도 돼 있지만 세 번째 비핵화 부분이 나머지 둘을 추동하는 전반적인 핵심적인 요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존에 있어서라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본적인 변화를 세계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는 북한의 전통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제 전략 국가가 되고 핵 보유국으로 이제 올라선 북한이 이 미국과의 이 동등한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이제 불안을 촉진했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냉전적인 대립이 종식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제 이 후반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더욱 실행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 어제 두 정상의 공동 성명 4개 항이 담긴 그 결과였는데요. 그래픽을 좀 주시면요. 첫 번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첫 번째 항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그러니까 평화가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평화 체제가.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해 송환.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 합의문 첫 번째가 관계 정상화, 이걸 딱 못 박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사실상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뭐 그부터 얘기하고 나중에 좀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70년 동안 북한과 미국 사이는 적대적 관계였잖아요. 게다가 이제 6.25 전쟁까지 같이 이제 서로 적으로서 만났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뭐 한 1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희생을 했고, 그 뒤로도 뭐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왔죠. 푸에블로도 납치가 되고, 또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들이 뭐 도끼로 살해당하는 일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뭐 국제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바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70년 동안은 유지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인 국가의 관계로 가자라고 하는 거니까 목표 자체는 북미 수교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좀 이 사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수습이 마지막에 사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사실 좀 뜬금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장 큰 성과로 꼽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앞에 있는 세 개 부분은 5월부터 시작된 실무 협상에도 이 핵심 의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 의제를
북한이 이제 먼저 흘린 거나 다름없어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노동신문이 그 목적을 담았잖아요. 이 관계 정상화. 예. 그러니까 북미 새로운 관계 개척,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세 번째가 이제 한반도 이제 비핵화 문제였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아마 미국 내에서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들 꼽으라면은 이런 걸 거예요. 이제 이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 핵 문제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의해서 이제 위협받거나 억류되는 미국인의 안전 문제일 거예요. 이게 오토 원비어 사건도 있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 이전에 그동안 억류되었던 미국 시민 미리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데리고 귀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전쟁 관련 이제 유해 송환 문제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정부와는 차별화된 하나의 본인의 성과가 업적이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고요. 뭐 기자회견에 의하면 원래 의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즉석에서 제기를 했을 때 이거를 흔쾌히 이것은 마지막에 들어갔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간 거죠, 내용이. 예. 그런데 사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요. CVID가 워낙 회담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명시될 건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대치가 너무 한껏 올라가 있어서요. 근데 어제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 C와 D만 남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소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그 부분 앞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문 그거 좀 잠시 좀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왜 정상회담이 열렸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정상회담이 열린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이제 비핵화를 하는 대신에 그러면 뭘 보상해 줄 거냐 하는 네.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체제 보장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나오는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비핵화가 첫 번째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비핵화가 지금 세 번째 항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그렇죠. 섭섭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금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가장 보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회담의 목적이 유해 송환의 회담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단독 회담할 때 이 얘기를 꺼내서 오케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 자신도 대통령이 참모로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과의 국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한 굉장히 제일 큰 보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CVID는 정말 얘기하려면 끝도 관도 없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 속에 CVID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벌써 이제 말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다 담겨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적어도 이제 한국의 모든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마 CVID는 뭐 포함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래서 글자가 CVID가 아니더라도 이걸 풀어서 아마 들어갈 거라고 그랬고 또 풀어서 들어갈 때 한 문장이나 한 문단 속에 다 들어있으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른 문단에 CVID 그래서 이걸 다 조합해보면 결국 북한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미국은 미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CVID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다 그렇게 예견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밤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시내 투어를 나갔지 않습니까? 그 투어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이 CVID에 동의했구나라고 대부분이 중대한 결심을 했구나. 그렇죠. 대부분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만 나오고 V자와 I자가 빠졌는데요. 앞으로 뭐 더 논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7일 날 그것도요. 이번 7일 날만 하더라도 뭐 CVID가 목표다.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 했으면 모르는데 그 회담 전날까지도 했었죠.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래도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이고 전 세계의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래 뭐 완전한 비핵화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CVID는 아무래도 뭐 미국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CVID를 몰라도 한국의 초등학생 하도 많이 들어서 CVID 알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네.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첫걸음이니까요. 여기서 앞으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각에서는 2005년에 있었던 9.19 공동성명보다 좀 후퇴한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은 9.19 성명 때는 다자간 협의였고 또 실무진들의 협상이었잖아요. 일단 자꾸만 보면 분명히 후퇴했고요. 예.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굳이 이제 얘기하면은 이 CVID의 D는 디스맨틀먼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얘기된 컴플리트 디니클라이제이션, 다시 말해서 완전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판문점 선언에서 등장했던 용어로 이제 부각을 시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CVID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근데 또 설명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예. 그렇게 얘기했으면 돼요.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미 그게 구현이 됐고, 진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당혹스러웠던 거는 정말 폼페이오 장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이 CVID 개념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었던 그런 거냐라는 의견까지 의구심도 하셨습니까? 나왔죠. 예. 근데 굳이 제가 이제 이 다른 쪽에서 각도를 보자면 이런 의미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지금 CVID 비핵화 자체에만, 거기에만 몰입을 하게 될 경우에 분명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비핵화를 이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기돼 왔던 각종 그 환경들, 그 다음에 장애 요인들을 제공해 본다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굳이 얘기한 게 투정이 아닐 거예요. 내가 특별히 준 것도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 결국은 제일 앞에 그동안 앞으로 나왔던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북한도 기존 주장들을 제기하기 어려운 면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미국 관계 개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평화 체제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자기네 핵 보유의 근거라고 얘기했던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상당 부분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북한을 예우를 해주고 또 북한이 기존에 얘기했던 말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한은 이미 이 상당히 모라토리움 같은 걸 진행을 시켰는데 미국은 뭘 했냐라는 이제는 그 논의도 나오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지금 예. 뭐 백악관 초청 얘기도 이미 나와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당근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CVID가 빠진 것은 안타깝지만 그동안 지금 상황을 보면 비핵화 관련 부분, 이 판문점 선에서는 남과 북이 그 한반도의 완전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가 공통인식을 확인하였다라고 돼 주체가 둘이에요. 예. 이게 그동안 사실은 북한이 얘기하는 걸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사망에선 굳이 얘기하면 이런 완전한 비핵화의 주요한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는 걸 명기했다는 데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얘기된 게 미국은 이제 포괄적인, 그다음에 일괄 타결 아니었습니까? 이 북한은 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얘기했거든요. 사실상 지금 얘기된 거 보면 단계적인 건 받았어요. 근데 동시적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얘기했던 걸 보면 이제는 움직여도 북한이 한 발이라도 먼저 움직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후속 협상을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엄밀히 그런데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거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에서 먼저 큰 방향을 타결을 하고,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맞아요. 예. 그런 다음에 실무회담에서 이제 나머지를 강론을 진행하는 건데 예. 이거는요, 서로 완전하게 신뢰가 쌓여 있거나 기존 관계가 있을 때 하는 관계예요.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공언한 거는 이 해결이 안 나는 주요한 바들을 정상들이 크게 회기의 빅딜을 해서 해결을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강론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그 대타협이 다시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에 이은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으로 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그러면 그 다음 고위급 회담에서 이게 확실하게 나오느냐, 이제 그게 바로 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사실상 내용은 이거거든요. 합의문에는 없지만 다 약속했어. 있는 자리에서. 그게 진짜로 진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합의서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네네.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CVID는 회담 전까지도 아까 김효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굉장히 강조하던 이런 부분인데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왜 빠졌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 대답은 이랬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Prepared to take what will be security assurances that are different, unique, than have been provided, that America has been willing to provide previously. Because there's no time. Because there's no time. I'm here one day. We're together for many hours intensively, but the process is now going to take place. And I would be surprised, Mike, if they haven't even started already. They have started. They blew up their sites. They blew up their testing site. So, but I will say, he knew prior to coming. You know, this wasn't like a surprise. It wasn't like we've never discussed it. We discussed it. Mike discussed it very strongly with his counterpart in North Korea. They knew that this was. Let's say they didn't agree to that, I couldn't sign any agreement. There was no agreement that could have been signed. So they understood that. And 자, 오늘 하루밖에 안 만났다. 시간이 없었다. 이유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회담 오기 전에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실무 협상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이 얘기를 덧붙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북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뭔가 자발적으로 좀 비핵화 관련해서 성의를 보인 이런 조치들이 사실 있어 온 것도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통해서 좀 진정성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건 확실히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뭐 한계가 있었다라고 뭐 스스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보셨겠지만 좀 수세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완전한 비핵화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그 비핵화라고 하는 그 조치가 북한의 이 비핵화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20% 정도만 이루어지면 이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CVID 할 때 I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I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I, 되돌이킬 수 없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I의 핵심이 20% 정도만 빨리 하면은 다시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 국가로 갈 수 없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그다음에 구성에 있는 그 뭐 미사일 발사대 그것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 이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할 때 나왔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두 번째 구성시에 있는 그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은 그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북극성 2호 소위 말해서 한 사거리 2,500km 나가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는 그 이동식 차량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북한이 뭐 얘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38 노스에서 그걸 보고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뭐 그중에 일환이다라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그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 비핵화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 20%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그것도 건지도 정확한 근거가 궁금하고. 일반적으로 이 공유되고 있는 확실한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이분이 이제 워낙 연세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제 기자회견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수도권 인구 통계도 2,800만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문자라서 CVID 얘기 안 했지만 그리고 여기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 회담하는 과정에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는 앞으로 이 과정이 계속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보면 될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갸웃갸웃거리면 오히려 이런 걸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얘기한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 오기 전에는 하루에서 끝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 1박 2일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난데없이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예.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시간이 없었으면 하루를 더 해서라도 그렇죠. 했었어야 예, 된다는 그리고 얘기신 그 거죠. 뒤에 다른 일정에서 내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든지요. 근데 그 돌아가셔가지고 이 폭스 뉴스랑 인터뷰한 거 보면 다른 일정도 없었어요. 또 내일은 생일을 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어떤 거냐면 자꾸 이제 우리가 양 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다라고 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합의문이 있는 얘기는요. 그 나눈 얘기들 중에서 양측이 실제로 지키기로 한 것들을 담는 거예요. 가장 모든 합의문의 지킬 수 핵심은 있는 것들만. 예, 문자화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서명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설명으로서는 좀 공색했다라고밖에는 볼 수는 예. 없는데 그래도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믿어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구조들 이제 조금이라도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거기에 대한 조치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CVID에 중점을 두는 쪽에서는 왜 그거 안 들어갔어라는 면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종전선언 기다리던 쪽에서 그거는 왜 빠져버렸어? 예. 또 이 얘기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어쨌든 본인이 일관되게 얘기한 거는 북한이 조기에 어떤 이 선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보상도 그렇게 신통치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던 대북 제재도 당분간은 지금 고려할 생각 없다. 북한이 확실한 거 보여주지 않으면 이랬기 때문에 후속 협상 좀 지켜봐야죠. 예. 제가 20%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짧게요. 할게요. 네, 예. 그 20%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핵화시켜야 될 대상이 핵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저장시설, 핵무기를 생산하는 시설, 저장시설, 그리고 발사체예요. 이거를 이게- 이제 나눴다는 건가요? 아니요, 물리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기호적으로? 예. 그렇죠. 비핵화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예. 그 중에 20% 정도만 하면은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CBI에 대해서 섭섭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바로 이제 북한하고 후속회담을 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나온 그 공동 합의문의 그 평가는 결국은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후속회담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걸 봐야 뭐 최종적으로 결론을 예, 내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20% 합니다.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저희가 빨리 이제 다음 사실 어떤 얘기냐면 짧게요. 그 20%가 불가역적이려면 순서가 맞아야 돼요. 가령 발사체, 그 다음에 탄도, 물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섞여서 20%가 돼버리면 절대로 불가역적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곧 비핵화 관련해서 행보에 나설 거다 이런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뭔가 추가적인 비핵화 의지를 담은 어떤 조치들을 발표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이 비핵화시켜야 될 대상 그게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예. 시설만 200군데라고 그러거든요. 우량윤 강산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겠죠. 그러면 시설만 200군데면 200군데의 그 시설에 건물이 하나씩을 예. 따지면 그걸 우리가 동이라고 그러면 한 시설당 5개만 있어도 1000동이잖아요. 그 폐기시켜야 될 게. 그런데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거 하나 폐기시키고 또 한 달 있다가 저거 폐기시키고 그다음 또 1년 있다가 저거 폐기시켜도 그게 폐기시키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폐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미국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시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이 몇 개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겠냐 나오지 생각이 않겠느냐. 들고요. 예. 그래서 어떤 조치들이 또 이제 앞으로 나올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발언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인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Can you clarify when you said you're stopping war games? So Yeah. you are stopping the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Yeah, we've done exerci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orking with South Korea. And we call them war games, and I call them war games, and they're tremendously expensive. The amount of money that we spend on that is incredible. And South Korea contributes, but not 100%. But the war games are very expensive. We pay for a big majority of them. We fly in bombers from Guam. I said it when I first started. I said, where do the bombers come from? Guam, nearby. I said, oh, great, nearby. Where's nearby? 6.5 hours.
6.5 hours, that's a long time for these big, massive planes to be flying to South Korea to practice and then drop bombs all over the place and then go back to Guam. What's this costing? We're flying planes in from Guam and we're bombing empty mountains for practice. And I said, I want to stop that, and I will stop that. In other words, we're in the process of signing something. Excuse me? Did you talk about pulling troops out, U.S. troops We out of didn't South discuss Korea? that, no,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war games. 예,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중단시킬 거다 이런 발언, 이 발언의 적절성 여부는 좀 뒤로 해놓고, 네. 근데 이 발언이 나와서 우리가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북한 매체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 이 체제 보장 관련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군사행동 중지하는 용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가 이렇게 계속되는 동안에 한미연합훈련은 뭐 중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북한 매체들이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장에 나온 거를 이후에 폭스 뉴스에 가서 조건을 더 달았죠. In good faith. 예. 선의에 따라서 협상이 진행되는 in good faith라는 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한 북한이 지금 이 선의의 조치들을 선행 조치들을 지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 그것도 고려할 예.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사실 국내 언론 보도보다는요. 이 조선중앙통신이 더 정확하게 우리는 중단이라고 했잖아요. 예. 조선중앙통신은 중단용이 이렇게 용이, 얘기를 예. 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전제가 예, 예. 있습니다. 선의의 그다음에- 대화가 예. 계속되는 동안.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요. 이거 자체가 지금 앞으로 한미 간에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게 저 워게임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예로 든 것들도 보면 이게 통상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대응 성격으로 시작이 됐던 예. 미국의 괌이나 본토로부터 각종의 이제 해외 기지로부터의 전략자산 전개에 국한된 건지는 예. 조금 더 살펴봐야겠대요. 근데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 후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한 걸로 보면은 전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앞으로 한미 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인가 아닌가 이것도 사실 궁금했는데 매티스 국방장관과 사전에 논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는 뭐 기존의 미국 입장과 달라진 건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김효수 교수님 네,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적극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인식은 동맹을 가치의 차원에서 바라보거나 이념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동맹조차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 나토도 그렇고 미일 동맹도 그렇고 한미 동맹도 그렇고 게다가 지금 이제 한국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예.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수시로 이제 툭툭 이렇게 던진 거죠. 우리가 뭐 무슨 50% 대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국에서 그 정도 되는 거 껌값 아니야? 그 정도 되고 우리가 왜 해줘? 100% 다 되라고 그래. 이게 이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식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똑같은 북한이 얘기한 그 용어를 그대로 그 단어만 바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라고 보는데 북한이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화가 시작되는 동안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지금 선의의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버전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자도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훈련까지가 대상이 되는 건지 여기에 당장 대한 것들은 8월에 훈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영향받습니다. 영향을 받을 네, 거다. 제일 제일 영향- 축소라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제일 보십니까?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게 키리졸브하고 지금 예. 8월 달에 있는 그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8월 달 것은 영향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죠. 예. 주한미군 감축 관련해서는 좀 선을 그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데려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데려오기를 했거든요. 원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떡밥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이 과연 그 데려온다라는 그 장기적인 게 이게 또 비핵화하고 꼭 연계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동맹을 이거는 대북용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에 대한 메시지기도 해요. 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예,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얘기하던 뭐 그러면 그 진작부터 연합훈련 중단하자고 하지 않았냐. 이거랑 괴가 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북한도 그렇고 국내 일부에서 나오던 얘기랑은 틀린 게 그동안 나오던 얘기는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계속 발사하는 과정에서도 먼저 중단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얘기한 그거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특히 폭스뉴스에서 분명히 한 건 북한이 약속 이행 만약에 잘 하게 되면 그것도 지금 충분히 이 협상 치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단독미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주한미군 문제는 제기 안 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훈련의 중단 여부도 결국은 북한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몇 가지 조치들을 선행적으로 조치를 하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 부분은 뭐 앞으로 한미 뭐 정상간이라든가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렇게 뭐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또 하나 북한의 체제 보장 관련해서 종전과 관련한 뭔가 언급이 있을까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도 할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큰 언급은 없고 이 뭐 합의문에도 유해 송환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안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이 북한을 좀 약간 달게 만드는 떡밥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떡밥을 많이 주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조기에 종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그 종전이라는 것이 종전 선언인지 뭔지는 지금 얘기가 안 돼 있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전 선언이라는 실탄을 좀 아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앞에 제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연합훈련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우리 면에서 민감하긴 하지만 워싱턴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국내 언론들도 그랬지만 이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굉장히 앞쪽에 놓여 있는 지금 조치처럼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재는 분명히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에 한다 그랬고 그럼 종전 선언 먼저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수교로 가든지 이것도 좀 제재하고 수교하고 앞뒤 관계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전 선언이라는 실탄을 조금 더 중간 부분으로 끌고 가는 이 포석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전 선언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 북한의 비핵화 실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한미 간의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이 너무 앞에 놓이라고 기대하는 거를 조금 우리는 그 보조를 지금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번 회담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종전 선언에 사실 큰 변수가 중국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협정에 중국도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종전 선언에 중국이 끼게 될 경우 앞으로 이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Whether or not we legally have to, I don't care. I think it would be great to have China involved and also, of course, South Korea. Okay? 나중에 끼어넣어도 된다. 그리고 어저께 기자회견할 때도 평화협정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부터 끼어 넣어주면은 저기 입학식 할 때 들어오는 학생하고 중간에 전학 오는 학생하고는 그 위상이 다릅니다. 중국을 자꾸 미국이 지금 빼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빼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왜 빼려고 그러냐.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냉전 구조가 해체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 70년 또는 가깝게는 정전협정 이후에 65년 유지되어 왔던 그 동북아의 국제 질서가 그러니까 미국 주도 내지는 최근에 와서 중국의 공략이 높아지면서 미중이 거의 그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주도권 행사를 하고 그러는 이 동북아에서 동북아 국제 질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폭 개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구축되는 동북아 국제 질서에서 중국은 2분의 1 지분을 좀 갖고 싶어서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고. 네, 지금 앞으로 동북아 주도권의 질서에서 주도권 싸움을 이제 벌이고 있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때 여기 들어와서 죽은 인원만 3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혈로 이렇게 응고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인데,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조금 빼내고 그냥 종전선언을 남북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희생이 됐고 정전 협정까지 해줬고 정전 또 협정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뭐 후견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경고도 있고 미국에 대한 경고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나온 것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합의문이 이렇게 종전선언을 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종전선언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종전선언은 어차피 나중에 평화협정을 갈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2+2 또는 예. 2+4가 돼야 되니까. 그럼 짧게 앞으로는 중국이 참여해서 사자가 아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 봐야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한 결국 그 지분 문제는요, 그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해온 게 이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인 보장 행위라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요체는 평화협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보장을 하는데 빠지고 나중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그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는 이 가능성이 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지금 중국 변수가 껴들어오면 괜히 중국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지럽힐 수가 있으니까 일단 빼고 하자라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이게 레버리지가 되거든요. 결국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반도 부분에선 남북한하고 모두 동시에 일정한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게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된다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또 우리도 아마 종전선언 얘기하는 게 특히 조기 종전선언을 선호할 경우에는 사자가 껴버리면 굉장히 시간이 좀 더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편한 방법대로 3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평화협정에 중국을 껴서 만약에 사자로 갈 거면 종전선언부터 사자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김열수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우리 차두현 위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어쨌든 뭐 두 정상 여러 가지 어제 뭐 합의를 했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에 대한 언급들도 좀 많이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 뭐 평양 방문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의 그 뭐 백악관 방문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Touch on the issue of peace treaty, and also will you travel to Pyongyang anytime soon? Well, at a certain time I will. I said that will be a day that I look very much forward to at the appropriate time. And I also will be inviting Chairman Kim at the appropriate time to the White House. I think it's really going to be something that will be very important. And he has accepted. I said at the appropriate time. We want to go a little bit further down the road. 네, 상호 교차 방문. 자, 이 부분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어느 정도 그 사이에 뭔가 한 걸음 더 나가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실행 조치들이 있으면 이 두 정상의 평양 혹은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회담은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하고, 정상 간의 회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정상 간의 예. 회담이죠. 두 번째는 뭐 평양에서 하고, 세 번째는 아마 그 백악관에서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편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예. 친서를. 그 내용에 뭐 7월 달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27일 날 뭐 또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남북미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나왔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싱턴으로 이제 초청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워싱턴으로 올지 그렇지만 말하라고 올지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뭔가 진전이 돼야 가서 뭐 다시 정상회담을 하고 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계기가 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는 이제 확실해요. 세 번째는 적어도 평화협정 정도 체결하고 북미 수교 할 예. 때
그때 이제 워싱턴에서 미국이 뭐 무슨 평화협정 체결할 때 뭐 다른 나라에서 한 적도 없고 세 번째는 확실한데 그렇죠. 세 번째는 확실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도로 보면 제가 2020년 가을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봐요. 2020년 가을, 올 가을이 아니라요. 2020년 가을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니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저기 미국을 방문하는 거 세 번째가 2020년 가을 좀 정도로. 2020년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하대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제 방문하는 날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비핵화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진전이 있어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CBIG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뭘로 이제 확인할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뭐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되돌릴 수 없는 것을 20%라고 계량치로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비핵화의 전반적인 조치들이 일어날 때 그때 아마 평양을 방문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 여름, 올 가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뭐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이 두 사람의 앞으로 실무 그 고위급 후속 협상도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 진행될지 관심인데 미국 측에서는 사실 근데 또 주목할 만한 것이 폼페이오를 앞으로 이제 수석 그 회담 실무자로 내세웠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뭐 폼페이오 이 장관이 수석이 되고 그다음에 볼튼 장관이 거기 참가를 한다 그래서 둘의 어떤 그 이 세력 구도 자체가 뭐 변화가 있다든가 이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제 미국하고 북한을 대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력급으로서의 의전 서열을 따지게 돼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폼페이오가 수석 대표인지 볼튼이 수석 대표인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뭐 주는 메시지는 틀리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 메시지가 아니라도 지금 있는 의전 서열대로 해도 백악관 안보 보좌관보다는 국무장관이 당연히 둘이 같이 참여할 때는 수석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지금 이런 얘기가 대화 이제 모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볼튼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볼튼에 대한 호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볼튼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여기에 근접해서 이걸 잘 맞춰주는 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라면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에 공화당 주류의 그 주로 시각들을 반영을 해요. 이 두 개 어느 쪽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두 축이 다 필요하다. 제가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보태면 사실상 지금 고위급 중에 이 볼튼만큼 핵 문제, 군축 문제, 북한 핵 문제 여기에 정통한 사람은 없어요. 제일 정통한 사람이고요.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생활 하다가 그리고 나서 CIA 국장 갔다가 지금 국무부 장관 하니까 북한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좀 얇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다 필요하고요. 대신에 폼페이오를 이번에 내세워서 상대방은 당연히 김영철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김영철이는 또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용호 같은 사람이 이 육자회담을 포함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실무자로서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1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그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영철이가 나오겠지만 2+2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래서 한번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가 만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고위급 실무 협상에 양쪽에서 누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자, 어쨌든 세계 만남, 세계 단판. 어제 북미 정상의 만남에는 역사적인 수식어들이 정말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세계 이목을 끌었던 어제 북미 정상회담의 뒷얘기들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이 순간을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봤죠.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은 좀 의아한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키 차이가 20cm나 난다던데 왜 그렇게 안 보이지? 비결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바지 밑단 아래로 잠깐 드러났던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를 자세히 보니 트럼프 대통령과의 굽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자존심을 살짝, 아주 살짝 넣은 것 같죠?
물론 절대 김정은 위원장의 키가 작은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키가 유독 큰 겁니다. 세계 회담을 하러 가는 길 호텔 출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11분 먼저 했고요. 회담장 도착은 김정은 위원장이 6분 먼저였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점을 고려해 이런 의전 부분까지 사전 합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제3국에서 열렸지만 연장자에다 외교 경험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호스트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정상의 악수 장면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악수가 워낙 악명 높아서였을 텐데요. 첫 악수는 서로가 선을 넘지 않고 이렇게 예의를 갖췄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뒤엔 상대 손을 자기 가슴 쪽으로 확 잡아끄는 이 특유의 악수 습관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소소한 신경전도 있었지만 두 정상은 서로를 깍듯하게 예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말할 때 트럼프 대통령 뒤에 이 깨라는 존대를 붙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체어맨 킴이라고 공식 직함을 붙여 불러서 정상 국가의 수장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 두 정상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 존중하고 뭔가 배려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지금 장민정 앵커가 다 정리를 해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꼬마 로켓맨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제는 재능 많고 똑똑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행보 자체보다는 정상회담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리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큰 의미를 두시죠. 몇 명 알고 사실은 좀 그동안 여러 번 안면을 튼 사이면은요. 정상회담에서 약간은 가령 이 캐나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나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캐나다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좀 기분 나쁜 표현도 나올 수가 있지만 초면에 그러면 독재자다. 별로 머리 안 좋은 것 같다. 이 말 하겠습니까? 이것도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도 좀 말이 많았는데 스트롱맨들을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이 좀 지나치다 못해서 좀 사실 독재에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스캔들도 나온 거고 그래서 후보 시절부터 이런 말 한 적이 지금 똑똑하다라는 말을요. 이번에 처음에 한 게 아니고요. 후보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 평가하면서 어쨌든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 죽고 그 살벌한 권력 투쟁 이 와중에서 그 지도자가 된 거로 보면 보통 인물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정상회담이라는 자리 자체가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핵을 버리고 나오겠다 한 것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북한에서 보면 올 1월 달 신년사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년까지 이제 핵무력이 완성이 됐으니까 올해는 핵탄두를 꽝꽝 생산해서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해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4월 20일 날 제7기 제3차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서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당당한 이렇게 이제 그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을 앞으로 안 하는 것은 이러는 이제 국제사회의 군축 추세 여기 맞춰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 보유 국가로서 우리 기술 이전이나 무기 절대로 다른 나라에 이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제 핵무력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경제 건설에 매진해야 될 때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요. 나오는 싱가포르 건데요. 때 밤에 야간에 이렇게 관광 행차를 한 것도 이것도 사실 북한 신문들의 일면에 굉장히 화려하게 실렸거든요.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죠. 일단은 원산지구 거기에 관광지대 만든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 벤치마킹해서 이제 보러 간 거고 그걸 이제 보여줘서 우리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우리가 핵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설명을 해야 되는 다만 이 상황이니까요. 밤에 이 싱가포르 밤나들이 간 거는 노동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어요. 이 밤에
그 싱가포르 시내를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북한의 아마 매체에 보도가 그거 되는 오늘 것으로 오늘 노동신문에 그러니까 그거니까 이제 가령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하는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보도가 안 셀카는 됐어요. 보도가 안 됐는데요. 예, 야간에 이제 싱가포르 시내를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그거는 이제 사진에 시찰이라고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 예, 어쨌든 뭐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양 정상의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나가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그리고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개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